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어도비에서 3D 사업부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요, 저희 어도비의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애크로벳 같은 제품을 통해서 뭐 많이 친숙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도비 이제 3D 제품 라인인 서브스턴스를 중심으로 3D 기술 융합의 흐름과 또 그 확장성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먼저 저희 어도비가 얘기하는 3D 컨텐츠 크리에이션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3D 컨텐츠의 제작은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디자인 산업에서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각 산업별로 어떻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술 융합의 흐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융합의 중심에는 가상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상사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도비의 서브스턴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 중요한 확장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사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이제 부각되고요. 어디서든지 화두가 되면서 3D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뭐 VR, AR 디바이스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제페토나 뭐 포트나이트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홍보 또는 이제 가상 콘서트까지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뭐 시도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3D 컨텐츠라는 것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만의 전형적인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M&E와 디자인 산업이 모두 3D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워낙 3D에 대한 작업 환경도 다르고요.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융합되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서브스턴스가 도입된 흐름을 보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의 사용은 먼저 이제 게임과 영상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지금은 이 산업들에서는 산업 표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겨울왕국 같은 3D 애니메이션의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요, 흔히 뭐 얘기하는 영화나 영상의 CG에서도 거의 모두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G 업체들이나 게임 개발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3D 작업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도입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뭐 현재 이제 사용률만 본다면 게임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히트맨과 같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고퀄리티의 게임뿐만이 아니라 슈퍼셀의 크래시 오브 클랜 같은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나 CG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너무나 이제 실제 극현실적인 사진과 같은 퀄리티가 확인되고 또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이제 알려지면서 산업 디자이너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화에서 이런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상이나 또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경우에 따라서 이제 CG로 제작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데요. CG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패션 산업에서도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브스턴스가 영상이나 게임 개발 같은 3D 전문 인력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품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아지고 다루기 쉬워지면서 디자인 산업에서도 그 효율성을 보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3D 기술에 대한 디자인 산업에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또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기술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원단 산업에서도 소재를 가상으로 재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그 많은 샘플들을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패션과 원단 산업에서 3D 기술 도입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프리뷰 인 서울이 바로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프리뷰 인 서울은 국내 이제 최대 섬유, 패션 관련 전시회로서 3일 동안 한 16,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저희 어도비와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클로와 협업해서요, 디지털 패션의 오늘과 미래를 소개를 했는데요. 3D로 제작된 의상이 국내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제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까지 패션 산업과는 좀 멀게만 느껴졌던 3D 관련 글로벌 IT 기업들까지 패션 산업에서의 3D 기술 융합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이제 디지털 패션관의 방문객이 한 1,900명 정도 이상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부스였는데요. 네, 다른 산업들을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건축인데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워낙 다양한 소재들과 또 디자인을 시각해야 하고 또 소재들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해야 하다 보니까 सब스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재를 디자인 과정에서 컨셉이나 디자인을 테스트해 보거나 VR, AR 환경에서 시각해야 하는 또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सब스턴스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VR의 또 다른 이제 활용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현실과 굉장히 똑같은 환경을 3D로 제작해서 실존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조종 훈련이라든지 군사 훈련 또는 이제 군 장비 정비 교육들도 सब스턴스와 3D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서도 수술 예행 연습이나 교육을 이제 3D 환경에서 실제와 이제 동일하게 제작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반복 학습하거나 시뮬레이션 해보는 용도로 3D 기술이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는 이제 실제와 똑같은 소재들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야 하고 또 다양한 바리에이션에 대한 결과물로도 이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이야말로 컬러와 소재의 질감이나 라이팅 값들이 정확하고 또 빠르게 시각화해야 하다 보니까 सब스턴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도비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버추얼 포토그래피, 가상 사진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합성 사진과는 좀 다른 의미고요. 3D의 가상 공간에 가상의 오브젝트와 배경을 이렇게 배치하고 또 렌더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디자인도 해보고 시각화해서 또 여러 바리에이션까지 제작해보고 사진으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희가 가상사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메틱이나 패키지 디자인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그 유연성 때문에 이제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디자인 과정에서도 또 마케팅에서도 3D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광고물까지도 이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과 또 가상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덕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높은 퀄리티의 또 여러 바리에이션을 제작하고 또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가상 사진은 이 3D 기술 융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왜 기업들이 그럼 가상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사진, 그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존의 촬영 방식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아직까지는 이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촬영 장비, 물류, 유연성, 커스터마이징, 그런 비용, 그리고 확장성의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가상사진과 또 가상 스튜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사진을 포함해서 3D를 도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케아 카탈로그에, 페이퍼로 되어 있는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의 75%가 실제 사진이 아닌 가상사진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이미 이 3D 기술들이 다가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라리스라는 산악용, 오프로드용 바이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험악한 지형에서 제품을 이제 촬영해야 소비자들의 이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모두 100% 3D로 제작한 버추얼 포토입니다. 기존의 촬영 방식으로 만약을 진행을 했다면 바이크를 이 절벽 꼭대기까지 운송해야 하고 또 촬영 장비들을 모두 이동해야 되고 스텝들까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산악이다 보니까 이동 시 이제 사고의 위험도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이 폴라리스의 3D 슈퍼바이저에 따르면요, 3D CG팀이 약 12,000여 장의 프린트물과 웹을 위한 가상사진 기반의 이제 렌더링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가상사진으로 전환해서 회사가 1년 동안 기존의 촬영 방식과 로지스틱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을 몇백만 불, 하나로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사진의 도입에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존의 이제 촬영 방식은 여러 인원을 동원해야 하고 제품이 이제 제작되어야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물류나 장비 등의 이제 최장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며칠 단위로 소요되는 반면에요, 가상사진은 가상 공간과 가상의 3D 모델로 제작되기 때문에 인원은 단 한 명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서브스턴스 도입 고객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게임이나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는 서브스턴스를 텍스처링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이 다양한 기업들은 가상사진이나 VR 또는 이제 소재, 디지털화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과정에서도 또 동일한 어셋을 사용해서 여러 플랫폼으로 퍼블리싱까지 하는 마케팅에서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3D와 서브스턴스를 도입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CG나 이제 게임에서는 시작된 기술이다 보니까 높은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작업 시간과 또 뭐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요. 가상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또 유연한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익숙한 어도비 환경을 통해서 이제 3D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AR, VR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치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사진에 사용되는 서브스턴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품 구성과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브스턴스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모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PBR이라는 물리적 기반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PBR이라는 기술은 실제 이제 소재들의 빛 반응을 이제 그대로 재현해서 실제 소재와 똑같이 표현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핑이라고 불리는 텍스처링 작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브스턴스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3D 머테리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맵을 하나하나 따로 그려서 합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 방식에 비해 서브스턴스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물론 의사 결정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M&E에서도 바로 이런 이유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과 영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맥스나 마야에 통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라이노, 카티아, 클로 같은 이제 CAD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다양하게 연동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이코시스템과 완전하게 이제 통합되어 있어서요, 작업자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수월한 접근성이 서브스턴스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서브스턴스는 3D 머테리얼, 소재, 질감이라고 불리는 이 3D 디지털 소재를 제작하고, 또 제작한 소재를 그대로 이제 3D 모델에 입히고, 또 그 결과물을 갖고 장면을 연출하고 일반 렌더링 또는 가상 스튜디오까지 구현 가능한 효율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현재는 베타 테스트 중인 모델링 툴이 있습니다. 모델러가 이제 곧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브스턴스는 3D 크리에이션의 진정한 이제 end-to-end 솔루션으로 구성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도비의 3D 사업부에는 서브스턴스와 연동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제작한 3D 컨텐츠를 AR로 퍼블리싱하고자 할 때 현재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 엔진에 올려서 구동을 해야 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게임 엔진 다루는 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도비 에어로는요, 게임 엔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작된 3D 어셋을 바로 직관적으로 AR로 체험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어도비의 증강현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D 컨텐츠 제작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요구됩니다. 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D 오토메이션 툴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많은 어셋을 빠른 시간에 제작해야 하는 기업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툴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의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컨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브리오가 바로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출시 준비 중에 있는 제품이지만 이 브리오는요, 3D 웹상에서 3D 컨텐츠뿐만 아니라 AR, VR 컨텐츠들을 이제 제작하고 또 퍼블리싱하고 또 여러 작업자들 간에 이제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웹 베이스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브리오는 추후에 이제 어도비의 워크프론트라는 솔루션, 또 AEM이라는 솔루션과 연동될 계획이어서요, 컨텐츠 크리에이션과 어셋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이렇게 연결을 질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좀 핵심적인 3D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substance와 그 확정성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기업들이 substance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코카콜라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론칭에서 도입된 substance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가상사진 그리고 가상 스튜디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What made Coca-Cola the real thing and the global icon that is today was not only the product, but everything that was created around the product, which was definitely like a design-driven company. And I think if you fast forward to today, somehow nothing has changed because our approach to design is really the same, trying to craft that ecosystem to making sure that we are being relevant, attractive, and useful to people's lives. With the Topo Chico Hard Seltzer brand, it was our first venture into a new category. Because of that, I think it allowed us to have more freedom and a license to experiment more, to try different things and new ways of working. We originally were handed a brief. It was a simple brief that says, ready-to-drink alcoholic beverage is an attractive opportunity for the Coca-Cola company and it aligns with our mission to refresh the world. Just like other major companies during the pandemic, we were not able to have any in-person meeting. And the greatest challenge was not being able to see them in prototype in person. Eventually, we realized that we had this two-stager. To us, Stager is a virtual studio. We were able to bypass all of the photography and physical mock-up in the initial phase. The fast pace of addressing needs in a timely manner, I think that's the biggest effort that we have as a company. The ways of using 3D tools to visualize the product in a fast way, I think that was definitely like a big element of success in this process. A key component to this would be the Adobe Stock, which has a huge library of 3D models that we could take advantage of. At the same time, we were able to utilize the Adobe Sensei Smart Search to upload an example of what we're looking for, and in return, it produces imagery that fits our need. With Stager, we were able to create photorealistic imagery in a matter of hours. The quality of the renders is on par with what we would get from a traditional photo shoot or product photography. What that means is that we could easily save up to a few $100,000. Our brand leaders were pleasantly surprised that we were able to turn out at least a dozen different concepts within a matter of a few days. But behind the scenes, we knew that it was mostly because we had all these tools at our disposal and they all work seamlessly with each other. Learning my craft as a designer, it was through Adobe products, right, since the beginning. The possibility of sending files, knowing that on the other side there will be another Adobe user, this to me is amazing. It's really a true global platform. I do believe that 3D is going to be a mainstream design discipline.
there will be less segregation. Applications like Stager comes in and removes and lower the barrier of entry drastically. It truly empowers every designer. 네, 코카콜라가 브랜드 디자인에서 3D 영역의 효율적인 측면, 또 가상 스튜디오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요. 지금 보여드릴 아마존 케이스는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AR과 VR이 되겠는데요. 리테일 기업들은 이미 AR, VR로 방향을 설정했고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Picturing your new space can be a challenge. AR View in the Amazon app lets you see how different items will look before you buy them, so you can see what works. You can view items you've placed from any angle. And make sure they match your style and decor. And when you finally have things the way you want them, you can start planning for whatever comes next. 네, 이미 CAD를 다루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누구보다 쉽게 3D 영역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D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만큼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한 걸음만 더 나가신다면 분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D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에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증강현실,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까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makes a great metaverse experience? Well, first of all, you're surrounded with 3D, interactive, and personalized experiences. This is a space where I can get together with other people, I can make decisions, I can play games, I can be entertained. Some of the excitement around the metaverse is that it will be more engaging, more true to real life.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time, and a number of enabling technologies are coming online. The hardware is ready. Devices are more ready than ever, and VR devices are here. It's clear that they're all going to collide into a new form of digital experience. There's no limits from an imagination perspective, and such an environment can be really conducive not only for fun, but also for work. One thing that's been true about every new medium is that it succeeds or fails based on the nature of the content that fills it. If you think about Adobe's history over the years of helping customers adopt new mediums, here we are again in this moment where immersive experiences are on the rise, and 3D is going to play a key part in it. Our fundamental value proposition is liberating people's creative imaginations. As the canvases evolve, we'll evolve with it. It's been really interesting over the past few years to see some customers really lean in and adopt 3D production creation more quickly than others. There's just a real unlock here in being able to produce this sort of stuff faster and cheaper and inject new forms of creativity into what these sorts of marketing experiences might be. On the design side of things, embracing 3D and interactive methodologies leads to faster and better design because you can iterate more quickly. Not only is it beneficial now, but it also makes us metaverse ready. As we're rendering all these products for marketing purposes, we're also building our own inventory of 3D products and experiences ready to deploy into any form of immersive experience that might become popular. So what you're seeing are actually some of these more innovative brands start thinking about, how do I deliver a physical good as well as a digital good? How do they potenti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How can you use them in different situations? I think brands are most excited about being able to reach a far wider net of their consumer base. We are no longer constrained by physical spaces. We can see it from branding activations to interactive live events to education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as well. It's available on every type of device today that you could possibly imagine. Where Adobe's been helping brands for years is around, once you've created this content, how do I deliver it? And then once you've delivered it, how do I understand that I actually deliver the experience that you as the customer want? Whether it's the 3D creation, whether it's the personalization of the experience
experience, the measurement and the optimization of it, Adobe is intimately involved with all the parts of the stack for the next generation of immersive experiences. We're in this with you, and we're going to all figure this out together.